김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VR 관련된 오디오 비주얼 VR 관련된 주제고요. 그래서 몰입감이 있는 오디오 비주얼 3 차원 공간을 현 현재 현실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쉽게 가상 공간상에 구현할 것인가, 그거를 간단하게 카메라 한 장 영상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일단 저는 뭐 한국에서 학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3년 정도 인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2007년 8 년에 영국에 넘어와서 이제 서리 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리라는 대학에서 한 12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컴퓨터 비전 센터였고요. 영국에서 제일 크고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만 한 170명 정도 있는 큰 센터에서 있다가 3년 전에 인제 사우샘프턴 대학으로 옮겨서 하고 있고, 제 일관된 연구 주제는 계속 컴퓨터 비전 관련, 영상 처리 관련된 것이었고, 특히 인제 3D 영상 쪽으로 오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주제도 뭐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니고 되게 안에 기술들이 많아 갖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하고 인제 아랫줄에 보이는 사람들은 제가 인제 서리 대학에 있을 때 박사과정 학생들이었고, 인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우샘프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VR 관련된, 그리고 가상현실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저도 어플리케이션 오리엔티드된 사람이라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막 연구를 한 다음에 인제 이걸 어디다 써 먹을까를 찾는 사람들,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떤 기술들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쪽을 좀 연구하는, 약간 그런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가상현실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코로나 시작되면서 가장 사람들이 한계를 느꼈던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줌이 사실 뭐 발표하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 화면 공유하고 한 사람이 발표하고 나머지가 듣고 하기에는 나쁜 툴은 아닌데, 회의 같은 데 쓰기에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아이 컨택인데, 아이 컨택이 되질 않아요. 줌이라든가 요런 통신 시스템은. 왜냐하면 카메라는 사실 약간 위쪽에 있고 저는 화면을 보고 있고 아이 컨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는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뮤트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오디오 물리면 서로 이게 좀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또 누가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옆 사람하고 좀 소곤소곤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어렵고, 요런 좀 한계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어 오늘 같은 회의도 이렇게 지금 키스트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시는데 다들 줌으로 접속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또르륵 해서 화면상에 얼굴들이 따다닥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키스트에서도 이승우 박사님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곳, 아니면 회의실 같은 데를 그냥 딱 찍어 놓고 그거를 가상공간으로 마련해 놓고 모두가 다 들어와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발표하고 모두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좀 더 좀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할 텐데, 사실 고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뭐 킹스맨 같은 데서 보면은 홀로그램으로 다들 세계에서 접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약간 그런 게 좀 가능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상현실도 내가 어떤 있는 공간 안에, 다 만들어진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을 가상 공간상에 구현시켜 놓고 내 친구를 초대해서 내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우리 집 거실을 이렇게 구현해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인터랙션 한다면 그것도 되게 재밌고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거리를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자면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먼 기술이긴 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좀 다가가 보려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영상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 온 영상들인데요. 가상현실 하면은 VR 하면은 나오는 것들인데,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빨려 들어간 듯이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듯한데, 이 그림 보면 또 쪼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귀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보고만 있고요. 듣는 거는 또 전혀 못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청각 장애인 같은 느낌이 돼 버린 거죠, 가상 공간 상에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몰입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려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제공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영상 처리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 컴퓨터 쪽을 20 년을 했는데 오디오 쪽하고 일해 본 경험이 그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비전 쪽과 오디오 쪽은 따로 가요. 그리고 심지어 서로 별로 안 친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면 사실 영화를 봐도 비디오가 있으면 오디오가 항상 같이 물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연구에서도 어 몰입화된 어떤 싱크가 맞춰진 영상과 음향 정보가 함께 제공됐을 때 좀 더 몰입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뭐 당연한 결론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연구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인제 뭐 아프리카 쪽 하시면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 같은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재숙 박사님께서 사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제 오디오 쪽 쪼끔씩 이렇게 쪼끔씩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인제 음향도 음 실제 가상 공간상에서 구현해 볼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몰입형이, 그러니까 몰입감이 있는 그 이머시브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은데, 홀로그래피라든가 어떤 안경 없이 3D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헤드셋 씌워 주는 거예요. 헤드셋 씌워 주면 이제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뭐 3D TV 할 때처럼 그냥 튀어나와 보이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3D가 아니고요. 그건 또 스테레오스코피라고 따로 부르고, 3D라면 내가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고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쪽을 돌아보면 이 옆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 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콘텐츠나 환경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지는 패시브한 콘텐츠가 아니고요. 그거를 가장 쉽게 구현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헤드셋이고요. VR 헤드셋이고요. 오디오 쪽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이노럴 오디오라고 해 갖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걸 듣는데, 내가 고개를 돌린다고 그 소리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만 듣는데, 바이노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어갈 음향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 줘서,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그 소리의 소스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음향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몰입해 있는 느낌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비디오도 좀 사실 보여 드리긴 할 텐데, 거기에 인제 오디오가 나오거든요. 그게 인제 바이노럴 오디오로 렌더링이 된 건데, 사실 이 줌상에서 얼마나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끼고 이따가 데모는 들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날 겁니다. 아마 소리의 방향성 같은 게 좀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스피커 2개 정도는 있으셔야 쪼끔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제 오디오 구현은 사실 좀 더 어려워요. 영상보다 오디오 쪽이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솔직히 같이 연구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오디오가 뭔가 이펙트는 좀 비디오에 항상 약간 밀리는데 연구 자체는 되게 어렵거든요. 영상보다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간 음향을 구현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계세요. 공간 음향 쪽을 하시는 분이, 연구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데, 연구가 굉장히 어렵고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공간, 이 내가 있는 공간의 음향 정보들을 뽑아내는 가장 쉬운 거는 인제 룸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빵 소리가 났을 때 이 소리가 어떻게 반사돼서 어떻게 반향과 잔향이 나에게 들리는가를 뽑아내는 게 인제 룸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일반 공간에서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영상도 3 차원 영상 구현하기 어렵지만 일반 공간을, 음향은 더 어렵습니다. 막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간을 구현하기엔 그런 어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거를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쪼끔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런 것들도 좀 제가 해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걸 더군다나 인제 음향 같은 경우는 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예민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걸 측정하는 단위로 보통 어센티시티랑 플라우시빌리티를 보통 보는데, 어센티시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들려야 하는 음향이 얼마나 똑같이 재현돼서 들리는가를 측정하는 건데요. VR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플라우시빌리티라는 측정을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낫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럴싸하면 돼요. 진짜 소리는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공간에 있었더니 진짜 그럴싸하게 들린다. 내가 진짜로 이 방에 있는 것 같다. 저 어떤 성당 안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사막 공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 소리가 정확히 제 방에서 들린다. 이 정도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완벽한 음향은 아니더라도 가장 몰입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음향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하는데, 일단 뭐 우리 공간을 구현하려면 사실 CG 그런 어떤 엔지니어들이란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컴퓨터 게임 만들면 좋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실제 공간을 그렇게 구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제 방을 만약에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다 3차원 계측 장비 가져오고 또 그래픽 디자이너 써서 만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360도 카메라라고 요즘에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 어안 렌즈 2개 달린 거. 그냥 조그맣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한 장 딱 찍은 영상 가지고 좀 가볍게 구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 AI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인제 고 한 장의 영상만 가지고 어디까지 인제 3차원 공간을 구현해 볼 수 있겠는가. 이제 고거를 좀 해 보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이 좀 복잡한데 인제 개별 그 주제들을 다 자세히 소개시켜 주기는 어렵고요.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여기다가 제가 좀 적용을 해 봤는가 정도의 소개만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인제 맨 좌상단에 있는 3D 60, 그러니까 360도 영상 하나 그냥 카메라로 딱 찍으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360도 공간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 줍니다. 그냥 세계 지도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좀 디스토션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스페리칼 도메인에 있는 영상을 전체 내주면 360도를 이렇게 쫙 세계 지도처럼 펼쳐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0 도에서 360도, 위에서 아래가 0 도에서 180 도를 딱 커버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사진 한 장 딱 찍어 놓고 여기에서 3차원 공간 한번 구현해 보자. 또 영상, 음향 둘 다 제공하는 3차원 공간 구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이고요. 일단 2차원으로 이미 사진이 찍혀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3차원 공간을 다시 그러니까 뎁스 정보를 구현해 내야 됩니다. 이미 하나의 사진으로 프로젝션이 돼 버려서 이걸 다시 3차원으로 복원하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요즘에 뭐 자율주행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그런 거고요. 기존의 클래식한 방법으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썼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3차원 공간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 2대의 카메라를 써서 이렇게 양쪽에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매칭을 시켜서 트라이앵글레이션 시켜서 거리를 복원하는, 뎁스를 복원하는 뭐 요런 방법들 썼었거든요. 요렇게 3차원 요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영상 있고 영상 2개 있으면 2개를 매칭시켜서 아래에 어떤 뎁스 맵을 뽑아내는 요런 게 클래식한 접근 방법이었는데, 카메라 2대도 쪼끔 부담스러우니까 1 대만으로 해 보자. 딥러닝 사용해서 요즘에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많이 해요. 자율주행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딥러닝 AI 쪽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반 영상에 대한 데이터는 많은데 360도 카메라에 대한 영상은 많지 않아요. 그 영상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뎁스 정보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고런 게 좀 어려우니까 저희 쪽에서 인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인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해 갖고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셋이 내가 가진 도메인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다른 도메인에서 트레이닝한 걸 갖다가 그거를 사용해서 인제 내가 가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툴스를 가지고 한번 거기서 답을 찾는 그런 방법을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쪼금 데이터가 있으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도 더 많이 써요. 트랜스퍼 러닝이 좋은데 360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없을 때도 좀 다른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보통 GAN이라는 테크닉을 보통 영상에서 많이 쓰는 GAN이라고 이렇게 막 이상한 영상 자동으로 막 발생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고런 거를 좀 이렇게 살짝 적용을 해 갖고 실제로 소스 도메인에 좀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계속 내가 가진 영상들을 끼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에 쪽이 트레이닝 될 때 내 쪽도 자연스럽게 좀 트레이닝이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좀 속이는 겁니다. 좀 고런 것들이 인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뎁스를 뽑아내는 요런 쪽을 인제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이 몇 명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왼쪽에 이런 영상들 한 장씩 이렇게 사진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런 뎁스 맵들이 뚝뚝뚝 뽑아내지는, 그렇게 해서 뎁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정말 짧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것들은 페이퍼에 있고요. 또 한쪽으로 인제 매터리얼 연구를 합니다. 영상이 있을 때 영상이 딱 들어오면 이 재질이 뭔지, 그래야 인제 음향의 반사라든가 흡수라든가 잔향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터리얼 리코그니션을 하는데, 매터리얼 리코그니션은 진짜 어려워요. 사람이 보기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 컴퓨터가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키친 영상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서랍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게 나무겠거니 벽은 그냥 시멘트겠거니 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하얀 벽 같은 거 요런 데들은 이게 타일인지 콘크리트인지 되게 알기 어렵거든요. 플라스틱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재현할 때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만큼 매터리얼 쪽은 영상 정보만으로는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연구가 되게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그냥 영상의 부분적인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콘텍스트도 같이 보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고 그다음에 로컬한 정보들을 같이 봐서 한번 최대한 가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단은 뭐 싱크대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메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사기류 약간 좀 이런 류겠구나. 문이라면 적어도 저건 나무겠구나. 약간 이 정도의 컨텍스트 정보도 같이 쓰자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쪽은 인제 AI 쪽은 인제 트랜스포머라는 거 음성이나 영상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를 가진 트랜스포머 어텐션 스트럭처를 써서 인제 글로벌한 정보, 로컬한 정보를 같이 봐서 인제 콘텐츠를 그 매테리얼을 뽑아내는 요런 쪽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서 예를 들면 인제 이런 영상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뭐 보통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많이 하는데 오브젝트가 아니고 매테리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패브릭 재질이고 어디가 나무고 어디가 유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요런 것들을 좀 해서 나중에 인제 음향 정보를 거기서 뽑아내는 음향의 어떤 반사 정보라든가 흡수 정보를 뽑아내는 데 좀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활발히 영상 쪽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인제 3 차원 복원인데요. 이쪽이 사실 제 전문 분야긴 해요. 가장 전문 분야인데 인제 영상에서부터 다시 3 차원 공간을 복원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영상이 있을 때 보여주는 부분을 다시 3 차원으로 복원해 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3 차원 복원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씬 컴플리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컴플리션이라는 건 뭐냐면 영상으로 찍어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책상이 눈앞에 있으면 책상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서 영상을 찍어서 다시 복원해서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딥러닝을 사용해서 AI를 이용해서 그냥 앞부분이 보이면 뒷부분도 예측을 해서 복원을 해 보자.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왜냐하면 3 차원 공간을 구현을 하려면 보이는 데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 차적인 복원에서는 구멍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VR상에서는 내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서 유출을 해서 복원을 해서 완벽한 이렇게 완전히 꽉 찬 3 차원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씬 컴플리션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쪽도 한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분야고요. 아키텍처는 뭐 사실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영상이 들어오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씬 컴플리션까지 가서 다시 오브젝트 리코그니션까지. 그래서 오른쪽에 최종 결과물들은 이런 3D 공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건 테이블이고 저건 소파고 저거는 바닥이고 저건 벽이고 약간 이런 것까지 그냥 왼쪽에 한 장의 영상에서부터 나온 최종 3 차원 복원 결과입니다. 예. 요런 것들을 인제 3 차원 복원 씬 컴플리션 쪽을 좀 하고 있고요. 씬 컴플리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인제 거기에서부터 인제 최종적으로 룸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인제 유저 트래킹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저 트래킹 쪽은 사실 너무 큰 분야라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트래커 써도 됩니다. 물리적인 어떤 트래커 센서 써서 대부분의 헤드셋들이 트래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제 다양한 인터랙션을 원하면 휴먼 트래킹 같은 거 다 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해서 분석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룸을 만들 때는 이제 여기서 음향의 인제 어떤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인제 이걸 다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레이 트레이싱 같은 거 써 갖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게임 툴 같은 게 있어요. 게임 만드는 뭐 유니티 툴 같은 데 보면은 그런 API들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해 주는 API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게임 제작 툴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렌더링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졌어요, 일이. 점점점점 기술들이 개발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헤드셋을 쓰고 실제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체험을 하면서 보면서 그다음에 음향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고요. 다양한 데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영화관에서 360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구현해서 실제로 여기서 음향을 측정을 한 다음에 실제 공간에서 음향을 측정한 다음에
요거를 사진만 가지고서 구현을 해서 음향을 렌더링 시켜 보고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가 인제 좀 비교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비슷한지 아직 많이 비슷하진 않아요.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점선이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거기에 뭐 장면에 따라서 좀 가깝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멀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제 아까 말씀드린 플러지빌리티가 제공이 되는가를 좀 요즘에는 좀 타겟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음향 몇 개를 틀어 드릴 건데요. 왼쪽에 처음 들어 드리는 게 인제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로 이 공간상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인제 요 영상만 가지고 3차원 공간을 구현하고 거기 안에서 시뮬레이션에서 VR상에서 내가 듣는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왼쪽 소리 이거는 실제 소리입니다. 이 공간상에서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는 가상 공간상에서 요 영상만 가지고 재현해 본 소리입니다.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이쪽도 이거는 훨씬 큰 공간이고요. 이게 실제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가상 소리입니다. 들어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뭐냐 하면 잔향이 훨씬 커요, VR 쪽. 그러니까 남는 소리 웅웅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오른쪽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공간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반사가 좀 많이 심하게 일어났고요. 또 하나가 매터리얼이 아직도 완벽하게 측정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측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래쪽 영상에서 이 파란 판이요. 사실은 여기가 스튜디오다 보니까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 잔향이 너무 커서 이게 소리 흡수하는 재질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디텍트를 못한 거죠. AI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잔향이 더 큰 이런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리하고는 아직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하지만 이제 가상공간 상에서는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안에 있는가 고런 느낌이 나는가 몰입감이 있는가를 지금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가는 길이 좀 아직 멀긴 한데요. 요즘 그래서 요렇게 뭐 구현해 본 게 예를 들면 유저가 요런 식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이제 유저한테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고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보는데 사운드가 좀 노이즈가 있죠. 왜냐하면 이 헤드셋 소리를 직접 녹음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익스터널 그 스피커로 빼 갖고 녹음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좋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건 요런 것들이 아마 제공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드릴 텐데 요 가운데 원이 인제 음원이고요. 원래 소리가 나는 방향이고요. 지금 헤드폰을 쓰고 계신다면 아마 이제는 방향성까지 쪼끔 느껴질 거예요. 방향성이랑 잔향이 느껴질 건데 그 사진처럼 보이는 공간은요. 그냥 아무런 음향 효과 없이 다이렉트 사운드만 들리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틀어 줬을 때. 그리고 그냥 내가 2D 360도 영상상에서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고만 있을 때고 나중에 약간 좀 3D스러운 게 나오면은 거기는 인제 음향 효과랑 그다음에 반향이랑 잔향이랑 그리고 3차원 공간까지도 3D로 구현이 된 경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효과가 전달될지 줌상에서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네. 보셨듯이 아까 좀 드라이한 사운드가 들린 거는 그냥 2D 영상에다가 그냥 아무런 음향 효과 없이 다이렉트 사운드만 넣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3D처럼 보였던 거는 인제 고 영상에서부터 3 차원 공간 구현하고 거기다가 사운드를 좀 틀어 줬을 때 뭐 고럴 때 인제 어떤 반향이라든가 잔향 효과가 있는가를 구현해 본 고런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 드리자면 인제 뭐 요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정보 한 장 사용해서 3차원 공간 구현하고 거기서 이제 어쿠스틱 프로퍼티 좀 만드는 것들 그리고 세부 기술들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요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인제 휴먼 퍼셉션 연구도 좀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또 어떤 어플리케션이 있는가도 좀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